지식인들의 고뇌. 크림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인들에게 한마디로 멘붕이었다. 유럽 강국을 따라잡으려면 아직도 한참은 멀었어. 그러면서 페인을 놓고 이구동성 농노제도를 지적했다. 지식계와 상공업계는 물론 요직에 있던 관료들까지도 모두 산업화에 방해가 되는 농노제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때문에 거대한 압력 속에 1861년 러시아는 마침내 농노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또다시 서유럽의 실체를 느끼기 위해 유학길에 나선다. 여기는 러시아 문학의 대부 톨스토이도 있었다. 톨스토이, 넓은 세상에서 배우자. 하지만 그들이 간 서유럽은 예상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빛나는 업적과 함께 그 폐해까지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 당시 유럽의 산업화는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던 각종 사회적 모순이 심각한 상태였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임금 착취, 매연과 오염, 심각한 빈부격차 등 유럽에서 배우겠다는 유학생들은 하필 자본주의 과도기가 심했던 시점에 가서 안 좋은 모습들만 실컷 보고 오게 된 것이었지. 때문에 당시 유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엄청난 당혹감을 느낀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톨스토이, 자본주의가 진리가 아니었음. 그보다 사유재산이라는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보다 국가 발전에 옳은 길이라고 봄. 물론 서유럽을 맹목적으로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유럽처럼 러시아도 입헌군주제를 추진해야 함. 유럽을 모델로 삼아서 하루빨리 러시아를 근대화시켜야 함. 하지만 사회주의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근대화는 여러가지 사회적 모순을 낳게 함. 맞아, 그보다 농촌으로 돌아가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이런 주장들이 오가고 있었다. 추락하는 자르의 권위. 1905년 러시아에서는 자르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연거푸 발생한다. 먼저 1월에 있었던 일이다. 이제 막 근대화 작업에 들어간 러시아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었다. 노동자,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할 것 아닌가? 공장주, 싫으면 관둬. 너희들 아니어도 일할 사람 넘침. 그랬다. 당시 러시아는 농노 해방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실업자가 바글바글했는데 이들을 제대로 수용할 만한 공장의 수는 충분하지 못했고, 이를 악용해서 고용주들은 과중한 업무와 가혹한 저임금을 강요했던 것이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억울한 노동자들이 무려 14만 명이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운집하여 황제가 거처하는 겨울궁전으로 달려와 가두 시위를 벌였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자르여, 우리 불쌍한 노동자들을 지켜주소서. 노동자들은 이콘과 자르의 초상화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황제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황실의 무장한 군대가 다짜고짜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의 일요일 사건이었다. 이후 러시아 민중들 사이에서 자애로운 아버지 자르의 인기는 급격히 하락하고, 한간에서는 러시아를 구원하는 길은 자르부터 죽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러시아는 또다시 커다란 좌절을 맛보았으니 바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하고 만 것이다. 그러자 무능한 자르 정권에 대한 불만은 절정에 다다랐다. 이젠 아시아의 조그만 국가한테도 얻어터지는 수준이 된 건가? 안에서는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고 밖으로는 동네북이 되고, 대체 나라 꼴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